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세상이 주목했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자, 대선 출마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를 좀 짚을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유죄가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까? 그동안 이제 진행됐던 과정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또 이제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네.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책임 면제 각서를 썼기 때문에 소환 조사 변변이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다 무혐의 처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1차 수사 때 이건조차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수사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상합니다. 이번에 판결문을 한번 제가 읽어봤더니 예. 도저히 이제 문제 삼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상세히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 판결문 책임 면제 각서를 썼다라는 게 오히려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쓴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좀 판단한 거잖아요. 뭐 그런 취지로 판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책임면제 각서 작성 자체가 형사상 책임의 성립을 당연히 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자기들끼리의 그냥 예, 약속일 뿐이니까. 각서인데 예. 그거 말고도 진짜 굉장히 수두룩빽빽한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 위반의 정황이 판결문 적시가 돼 있었거든요. 예. 뭐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료재단이 설립되고 유지되고 운영되고 확장되는데 모두 다 관여했다는 거예요. 최 씨가. 예, 예를 들어서 의료재단을 만들려면 기본 재산이 필요한데 이 기본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계약금 2억 원, 본인은 이제 2억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다 그러는데 그 2억 원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 자체에도 또 그 계약서 이행 과정에도 잔금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매도인 그 재산을 파는 사람이 금융권에 지고 있었던 24억 정도의 채무도 인수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거고 운영하는 과정에도 자기 사위를 보내가지고 직원을 면접 본다든지 장비를 구입할 때 직접 관여한다든지. 그 사위라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손윗동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또 운영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금을 수시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확장, 추가로 이제 재산을 불리려고 그 재단이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는데 그 다른 부동산이 공매에 처할 위기가 생기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단순히 2억을 빌려주고 그 2억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만 볼 수 없는 수많은 정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조차 하지 않고 다른 동업자들은 다 형사처벌, 사법처리된 왜 최 씨만 빠져나가게 그냥 수사당국은 그대로 받느냐 이거잖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이상해서요. 예. 이상해서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었고 예.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모릅니다. 이거는 사실 짐작일 뿐이고 예. 이후에 더 밝혀져야 되는데 예. 그 당시 2015년 당시는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때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계속 맞습니다. 행사됐죠.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전부 이제 검찰의 관여와 간섭 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뭐 압수나 수색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포함한 수사 과정조차도 사실 거의 검찰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라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혹시나 그 당시에도 검찰에 몸담고 있었던 윤 전 총장의 뭔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반론이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서 한직으로 그러니까 돌고 있을 텐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 여지가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박이 나오잖아요. 뭐 영향력이 있다 없다 그거를 어떤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그분이 실질적으로 검찰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죠. 대외적으로 어떤 공개된 윤석열 전 총장의 당시 어떤 뭐 직위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검사들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된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만 일단 쉼표를 찍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답해야 한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대요. 네. 뭘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수사 당시에 이 장모가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의아한 거죠. 이번에 예. 나온 판결문을 봤을 때는 음흠.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간이 갖고 있는 의혹들,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당시 검찰에 있었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답을 할 차례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문제의식을 느끼신다면 체크 포인트는 당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경찰이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담당 검사가 누구냐? 네. 1번. 네. 그러면 그 담당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간에 무슨 뭔가 어떤 친분 관계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이런 경로를 밟아야 되는 뭐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다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살펴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이제 늦게 판결이 나왔고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그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은 누구든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 사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그 단순한 정치인도 아니고 이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도덕적 자세가 갖춰져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보통 정치인이라면 본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친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주 원론적 의미에서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합니다. 특히 이 건은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고 예, 그래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선고를 한 데다가 예. 법정 구속까지 시켰죠. 그리고 그 내용도 한 22억이 넘는 국민의 어떤 의료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을 편취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연루됐다는 거예요, 장모가. 특히 그리고 본인은 공정, 뭐 법을 뭐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유체 이탈 화법처럼 자기하고는 완전히 선을 긋는 그런 발언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해명과 자세 아닌가라고 근데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거를 정치적 미숙함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이건 어찌 본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기본 중에 기본일 수도 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 정치 문법을 몰라서 그 얘기를 안 했다가 아니라 일부러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건데 만약에 솔직히 그렇다면 그 그런 의도가 있다고 뭐냐라는 봅니다. 거죠. 전 솔직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쉽게 선긋기라는 겁니까? 그래서 장모의? 선을 긋는 데만 집중한 해명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예. 나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제 공동체의 범위에 장모까지도 놓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처해 재산이 이제 갑자기 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처해 재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진짜 처해 재산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죠. 그럼 어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다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진짜 처의 재산이 아니면 누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처나 또는 처가의 재산이 형성이 되고 예. 결혼을 했고 예. 이러면은 그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무관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지라는 거고요. 특히 처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히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쿠바나 콘텐츠 이제 전시회 때 협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다. 이건 연좌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어떤 입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연좌제 없습니다. 예. 다만 정치인의 도덕적인 어떤 부분을 평가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주변을 잘 관리하고 정돈한 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는 거죠. 예.
연좌제는 없습니다. 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인가를 봤을 때 네. 이런 기준 항상 저희가 적용을 해왔었다는 거고 네. 이런 기준이 과연 무의미한 것이냐 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지금 영입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후보다라는 이유로 예.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예. 영입을 한다든지 예. 본인의 유일한 어떤 그쪽 당의 유일한 어떤 대안인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쉽게 거죠.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올인하다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혹시나 책임을 지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네.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명박 당시 후보가 서로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예. 근데 제대로 검증이 안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 당시 제기됐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국민들도 전반적으로 봤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었죠. 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유불리라든지 당장의 지지율만 보지 말고 점검할 건 꼼꼼히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장모뿐만 아니라 부인에 대한 수사권,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전 총장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이미 제기됐던 게 윤우진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권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자 특히 이제 그 특정 언론 같은 경우는 윤우진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권이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약한 고리가 될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한 바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뭐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된 건 같은 경우도 제대로 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청문회 때 잠깐 논의가 된 적이 청문회 있어요. 때 잠깐 논의가 됐지만 예. 이제 청문회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내가 직접 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라는 말을 하고 그것이 이제 소리가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데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야무야가 됐었는데 예. 사실 이제 제대로 된 검증은 안 됐다고 볼 필요가 있죠. 그래요. 예. 근데 그거 말고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모 관련돼서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 있고요. 처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 중인 수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한 하나가 굉장히 약한 고리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요. 검증을 받아야 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줄줄이. 예,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그럼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소상히 그러니까 그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바나 컨텐츠 처와 관련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장일 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직접적이고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한 1분 남았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박영수 특검 얘기 나온 거 보도 보셨죠? 예, 오늘 보도 나온 거 수산업자와의 봤습니다. 예, 관계. 나온 거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의 성격을 의원님? 글쎄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어서요. 예. 자칫하면 이게 제2의 김학의 사건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좀 되고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몇몇 보면 언론인, 검찰, 뭐 정치인 이런 식으로 나가는 다 거잖아요. 얽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꽤 큰 규모의 사기 금액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제대로 밝혀볼 필요가 있는 문제 정도라고 지금 현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2의 김학의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인물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